예, 소중섭의 시사쇼에서 그동안의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역별로 쭉 돌아가면서 지역별 그동안의 선거 결과 분석하고 출마 예상자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몇 지역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거고요. 광역이 끝나면 주요한 기초 단체들 또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2016 지방선거 특집 기획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저도 이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만, 여러분 다 고향 다녀오셨죠? 고향에 다녀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서울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플래카드가. 어떤 지역에서는 저 사람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뭐 시장하고 있고 한데 왜 우리 지역에 플래카드 걸었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지간한 출마 예상자들 플래카드를 다 걸었습니다. 이미 지방선거 내년 6월 3일이니까 8개월 정도 남았지만 지방선거전은 물밑에서 지금 이미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방선거 격전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입니다. 서울. 예, 서울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여야의 승패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몇 군데에 누가 전체 지금 광역 17개 중에 국민의힘이 몇 군데, 민주당이 몇 군데 가져갔다 뭐 이런 것보다도 서울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야가 사활을 걸고 서울시장 선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체할 만한 국민의힘의 주자, 글쎄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오세훈 시장만 거론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서도 서울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 측근과 어제 통화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안 의원한테 건의하는 측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지역구가 분당인데 그럼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원래 안철수 의원 전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두고 봐야죠. 출마할지 아니면 경기도로 출마할지. 나경원 의원도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죠. 늘 서울시장에 여러 차례 그런 도전한 서울시장의 의지를 갖고 있는, 강하게 뜻을 갖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 이런 것들 보면 오세훈 시장과 함께 빠짐없이 거론되는 인물이 또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뭐 이제 5선에 도전하는데 뭐 현직 시장이고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상식이죠. 하지만 안철수, 나경원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다. 자,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됩니다. 지금 일단 박홍근 의원, 지난번에 그 인수위 역할 하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또 했었죠. 서영교 의원도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된 공세를 펴면서 좀 이슈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은 지방선거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를 아예 선언을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전현희 의원도 요즘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센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지층한테 강하게 자신을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홍익표 전 의원 아마 조만간 출마 선언하고 출판기념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영배 의원도 진작부터 여러 가지 서울시장 관련해서 뜻을 가져왔죠. 서울시장에 일단 경선 전에 출마하겠다라고 뜻을 굳힌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상당한 지금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여권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면요,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시장 경선 출마자가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의 고민은 깊은 걸까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조사를 다 이제 해보는 거죠. 오세훈 시장과 둘이 맞붙었을 때 어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사도 해보고 민심도 들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겠죠. 또 그 결과 이 좀 오세훈 시장과 맞서기에는 좀 약하다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름 4선, 3선 중요한 역할을 원내대표하고 다 위원장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 오세훈 시장과 맞붙었을 때 좀 자신이 없다,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서울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 경기도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거의 140만 표 가까이 앞섰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 김문수 후보 표와 이준석 후보 표를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 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유권자들의 어떤 이 정치적인 흐름이 조금 더 보수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도에 비해서. 그리고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여야가 어느 정도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결과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 지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거기에다가 오세훈 시장이라는 국민의힘 소속의 아주 풍부한 시정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 현직 시장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거물 인사를 투입을 해서 오세훈 시장과 그야말로 호각지세를 이루는, 그렇게 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재의 서울시장 선거인 겁니다. 유권자들 지형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로는 오세훈 시장과 맞서기에 약하다라는 것이 당 안팎의 일반적인 어떤 평가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과거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이겼을 때 민주당 출신 인사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서 민주당 후보로 내서 이긴 거죠. 조순 전 시장이 그랬고 박원순 전 시장이 그랬습니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판판이 깨졌죠. 박영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당 소속 인사들로는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이번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러면 거물을 영입하지 않겠냐, 영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누구를 영입한다는 얘기냐? 거론되는 인물들 한번 좀 볼까요?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
계속 거론이 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남다르고 민주당에서 집권 플랫폼보도 과거에 이끌고 이렇게 하면서 또 대선에서의 1등 공신이라고 봐야죠. 계엄도 예측을 했고 이런 것들. 현재 국무총리다. 전직 국무총리라는 그 무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한번 오세훈 시장과 맞붙을 만하지 않느냐. 또 과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뜻을 두고 출마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민석 국무총리 많이 거론이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름도 최근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서울과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이런 건 있지만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맞붙기에도 글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을 충실하게 잘 보좌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장관과는 또 다르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 최근 들어서 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체급 자체가 좀 올라갔죠. 강훈식 실장으로서는 이거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건 비서실장도 중요한데 또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지금 충남지사 후보로도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지사도 만만치 않죠.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어쨌든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 기획 마인드 이런 것이 있는 어떤 좀 젊은 인재 이런 개념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부의 기업인들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기업인들 영입해야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특사단장으로 내정됐는데 미국의 특사단 자체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박용만 단장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도도 강하고 민주당과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에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2022년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영입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야 되는 사람 한 4명 그렇게 이제 꼽았는데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때 꼽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도 그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분 영입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야 된다 꼽았던 4명 중에 1명이 박용만 전 회장이었습니다. 지난 4일날 북콘서트를 했더라고요. 지금이 쌓여서 피어나는 인생. 산문집 북콘서트를 한 70명 이렇게 같이 했는데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4050한테 그분들한테 당대표 이렇게 CEO를 할 수 있는 자꾸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정치에 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만 전 회장 영입한다면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네이버의 대표도 지내고 초창기에 AI 1세대에 속합니다. 한성숙 대표도 어쨌든 최근에 이 AI 흐름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한성숙 그 장관도 영입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한번 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주자들의 김민석, 강훈식, 박용만, 한성숙 등등 하면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한 12명쯤 됩니다. 과연 이 중에 누가 민주당 후보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와 겨룰지, 그게 참 주목이 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컷오프 없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컷오프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쨌든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마 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특히 호남 같은 경우도 막 한 기초단체 이런 데서도 거의 10명씩 되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걸 다 경선을 하려면 그거 만만치 않고, 그러다가 부작용 생기고 거기 비용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일정하게 일단 좀 기준을 해서 좀 이렇게 걸르는, 1차에서 좀 몇 명 걸르고 한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뭐 경선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울, 부산을 그야말로 핵심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죠. 이 두 지역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야, 무슨 일 있어도 서울이랑 부산은 꼭 지켜야 된다,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전략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경선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지도부에서 남다르게 관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 정청래 체제에서 전체적인 지방선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이 10여 명의 이 민주당 주자군들이 어떻게 이제 압축돼 갈지, 그리고 과연 정말 내부 인사가 후보가 될지, 아니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그 사람이 후보가 될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내부 인사가 후보가 돼서 시장이 된 적은 없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깨질지, 아니면 과거처럼 똑같이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또 하는 그러한 식으로 갈지도 그것도 좀 두고 볼 일입니다.